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뉴스를 도배하죠. 바로 나라 살림, 국가 예산 얘긴데요. 오늘은 2026년 대한민국 예산안 이 72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과연 어디로 향하는지 그 돈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728조 원. 대한민국 정부가 내후년에 쓰겠다고 계획한 돈의 총액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보다 무려 50조 원 넘게 늘어난 말 그대로 역대급 규모예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숫자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돈을 풀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확장 재정으로 방향을 180도 튼 겁니다. 자, 그럼 정부가 이제부터 돈을 좀 쓰겠다 하고 선언한 셈인데,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거겠죠. 그래서 그 돈을 대체 어디에 쓰는데, 이 728조 원이라는 돈은 대한민국의 지금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직한 지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지출 728조 원, 작년보다 8.1%, 금액으로는 54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늘었네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아, 지금 우리 경제에 활력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제대로 쫓아가려면요. 정부가 나눠준 공식 지도가 과연 정확한 건지부터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 숫자를 보여주는 방식 자체가 중요한 이야기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도 괜찮을까요?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을 보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정부가 보통 홍보용으로 쓰는 12개 분야 분류가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 집 가계부 쓸 때 외식비를 식비에도 넣고 문화생활비에도 넣고 이렇게 중복해서 계산하거나 아니면 통신비 같은 항목을 아예 빼먹는 거랑 비슷한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국가회계 기준에 딱 맞는 공식적인 16개 분야 분류, 그러니까 진짜 지도를 가지고 예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지도를 손에 넣었으니까 이 728조 원이라는 보물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분야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됐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증가율로만 딱 놓고 보면 최대 승자는 이 세 곳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가 엄청나게 늘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콕 집은 AI, 데이터 분야 투자가 몰려있는 통신 분야,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분야 순서입니다. 확실히 미래를 위한 투자에 힘을 실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그런데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다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진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으려면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이건 꼭 해야겠다 하고 마음먹고 직접 돈을 늘린 의도적 증액이 있고요. 또 고령화처럼 인구가 변해서 어쩔 수 없이 저절로 늘어나는 자연적 증액이 있거든요.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그 의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을 딱 꼽아보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무려 7조 4천억 원을 더 썼고요. 미래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AI, 데이터 R&D에 2조 4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정부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은 제로섬 게임 같은 면이 있죠. 한쪽에서 돈을 더 쓴다는 건 당연히 다른 한쪽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번엔 돈이 줄어든 분야들, 예산 삭감의 아픔을 겪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정말 칼질을 당한 사업이 뭐냐면 바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용자입니다. 무려 3조 8천억 원이 줄었는데요. 사실 이 하나의 삭감안이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거대한 방향 전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보세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사라고 빌려주던 돈은 대폭 줄이고 대신 안정적으로 살 곳을 마련해주기 위한 임대주택 지원은 대폭 늘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국가주택 정책의 무게중심이 소유에서 거주로 넘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바로 외교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개발도상국을 돕는 공적개발 원조, 우리가 보통 ODA라고 부르는 예산이 9천억 원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대외 정책에서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산이 늘어난 곳과 줄어든 곳을 쭉 살펴봤습니다. 기술에 투자하고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고 해외 원조는 줄였죠. 이제 이 조각들을 다 모아서 정부가 2026년 예산으로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예산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AI 같은 미래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주택은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정책 방향을 틀고 국제개발 원조는 좀 줄이는 대신에 그 힘을 안으로 돌려서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똑똑한 전략이 하나 숨어 있어요. 정부가 돈을 그냥 써서 없애는 소비성 지출, 예를 들면 용돈처럼 주는 돈보다는요, 자산이 되거나 미래에 더 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집을 사거나 사업에 투자하는 것 같은 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쓰면서도 나라의 장기적인 재정 건강은 최대한 지켜보려는 꽤 스마트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728조 원이라는 돈은요, 기술 중심의 미래, 그리고 소유보다는 거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베팅의 셈입니다. 과연 이 선택이, 이 베팅이 대한민국을 어떤 미래로 이끌게 될까요? 그 결과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증명될 겁니다.